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치과교정과에 근무하는 안장훈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치과 구강암면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영진입니다. 예, 이 가을 날씨, 아주 맑은 날씨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좀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절기이기도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본 강연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름다움과 기능 두 마리 토끼를 잡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과 영역에서 아름다움과 기능이라 하면 아름다움은 얼굴의 아름다움, 치아의 아름다움, 얼굴 전체의 균형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기능은 보통 이제 음식을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악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양악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바로 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6개의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양악 수술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양악 수술을 해야 하나요? 세 번째, 언제 양악 수술을 해야 하나요? 네 번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양악 수술을 받게 되나요? 다섯 번째, 양악 수술 환자의 예시. 여섯 번째, 마무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양악 수술. 다른 말로 악교정 수술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악 수술 하면 양악이라는 말은요, 위턱과 아래턱을 함께 수술한다 그래서 양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쪽만 하면 편악이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양악 수술은 턱을 깎는 것이 아니라 턱뼈를 올바른 자리로 재위치시키는 수술 치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저희 같은 치과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구강아감명외과 전문의 선생님의 긴밀한 협진하에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측 하단에 주걱턱을 가진 환자의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치아 교정을 먼저 시작하고요. 그리고 수술장에서 턱을 잘라서 정상적인 위치에 갖다 놓은 이후에 위턱과 아래턱 치아가 잘 맞을 수 있도록 위치시킨 이후에 고정을 하는 이러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안면 비대칭 환자가 있을 때 미리 교정을 좀 하고 턱이 많이 내려온 부분은 잘라내고 그쪽으로 위치시키고요. 그리고 상악을 고정하고 하악도 긴 쪽은 잘라내고 그쪽으로 턱을 이동시킨 이후에 또 짧은 쪽은 좀 늘려줍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위와 아래가 정확하게 얼굴의 안면 기준선과 일치하게 이렇게 수술을 해주는 것을 저희가 양악 수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떤 경우에 양악 수술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좀 전에 보셨듯이 이렇게 심한 주걱턱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RA가 좀 나오는 경우에 교정치료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심하게 턱이 나온 경우에는 교정치료로 이것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악 수술을 통해서 개선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얼굴에 심한 비대칭이 있고 치아 중심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입술이 많이 틀어져 있거나 위 치아 중심선과 아래 치아 중심선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양악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니가 닿지 않는 경우, 이것을 저희 용어로는 개방교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치아 교정을 통해서 개방교합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개방교합이 심한 경우는 치아 교정으로만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강아감면 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협진을 해서 개방교합을 개선하는 양악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턱이 많이 나온 경우는 아까 주걱턱처럼 그 반대의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턱은 후방으로 위치시키고 아래턱은 전방으로 위치시키는 그러한 양악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턱이죠. 그래서 턱이 없는 경우에 물론 양악 수술을 통해서 개선할 수도 있지만 턱 끝만 수술하는 그러한 그 턱 끝 수술로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외모만 봐서 평가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진단을 통해서 양악을 해야 될지 아니면 턱 끝 수술도 동반해야 될지를 결정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언제 양악 수술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양악 수술의 시기는 일단 성장이 완료가 된 이후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하악골 전돌증 같은 과성장 문제를 갖는 환자에서는 필수적으로 성장이 완전히 완료된 시점 이후에 양악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1, 중2 때 성장이 거의 최고조에 달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3, 고1 때 성장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자녀 성장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수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 성장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안정성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최대 성장 전에는 절대로 양악 수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핸드 리스트 엑스레이라는 것을 보통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성장기 아동에서 이 아동이 얼마나 성장이 됐는가를 보기 위한 그러한 그 엑스레이가 되겠는데 손가락 마디의 그 융합 정도를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 리스트 엑스레이를 보고서 성장이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세팔로메트릭 트레이싱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세팔로그램을 촬영을 해서 저희가 경추 부위의 성숙도를 평가해서 이 환자가 그 성장이 완료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기적으로 신장을 키를 측정해서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았을 때는 성장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개 10대 후반까지는 수술을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개 고등학생 때 수술을 하진 않고요. 대학 입학 후에 수술을 보통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3 대학 입시를 치는 이후에 정밀 진단을 하고 그때부터 교정 치료를 시작하고 대학교 1학년쯤에 양악 수술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보통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양악 수술을 받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약교정 수술, 양악 수술은 보통 3단계, 3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술 전 교정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악 수술을 준비하고 수술장에서 양악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술 후 마무리 교정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수술 전 교정 치료. 보통 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주걱턱이 있거나 안면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하는 것으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먼저 교정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수술 직후에 위치아와 아래치아가 잘 맞물릴 수 있도록 예상해서 미리 치아 배열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걱턱이 되든지 아니면 비대칭인 경우에 치아 수술 전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심한 정도가 조금 더 심해집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아래턱이 나온 경우에 아래 치아를 앞으로 이렇게 뻗게 만들기 때문에 윗니와 아랫니의 그 차이가 점점 심해지고요. 비대칭도
그 반대로 치아 배열을 하기 때문에 비대칭이 좀 더 심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교정치료를 하게 되면 교정치료가 진행이 되면서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교정치료가 되니까 이게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느껴지시는데 수술을 위한 교정치료는 그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수술을 위한 교정치료는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좀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교정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앞니의 경사도를 개선하고요. 위턱과 아래턱의 치아의 그 폭경을 수술 후에 딱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 전 교정 치료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잡고 있고요. 보통은 12개월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교정 치료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을 한 이후에 마무리 교정으로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을 개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사진에서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수술 전 교정 치료가 되겠고요. 이 환자는 이쪽 왼쪽 아래에 조그만 어금니 하나를 뽑고 그쪽의 공간을 폐쇄하면서 아래의 중심선을 왼쪽으로 돌리는 그런 수술 전 교정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수술 전 교정 치료를 중단하고 수술 준비를 하고 수술에 들어간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수술 전 교정이 끝난 이후에 한두 달 후에 양악수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양악수술 준비라는 것은 환자의 정확한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턱이 얼마나 튀어나왔고 턱이 얼마나 뒤로 들어갔고 턱이 얼마나 비대칭인가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양악수술을 어떻게 할지, 얼마나 움직일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그 디자인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양악수술을 위해서 위턱과 아래턱을 새로운 위치로 갖다 놓기 때문에 그 새로운 위치에 고정이 될 수 있는 고정시킬 수 있는 수술용 가이드, 저희 용어로는 서지컬 웨이퍼라는 용어를 쓰는데 수술용 가이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자, 아직도 많이 저희가 쓰고 있지만 또 지금은 이제 3D 3차원 CBCT 그러니까 CT 영상을 많이 촬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렇게 2차원 엑스레이를 쓰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원 엑스레이에서 저희가 이렇게 기준선을 잡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위턱이 후방 3mm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로 안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선보다 0.18mm가 전방에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이 환자는 후방으로 3mm 있다 해서 마이너스 3mm에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턱은 전방 18mm가 돌출되어 있고요. 후방 4mm에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면 정상보다 22mm가 더 나왔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턱과 아래턱의 차이가 21mm가 나고요. 보통은 4에서 6mm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인데 이 환자는 마이너스 21mm로서 위턱과 아래턱의 그 골격 부조화가 매우 심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턱 끝도 22mm가 돌출이 되어 있고요. 정상은 후방 2.49mm가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니 각도는 116도가 돼서 윗니 각도는 비교적 정상이고요. 아랫니 각도는 저희가 재봤을 때 77도로서 90도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각부 각도도 146도로서 매우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위턱의 경사도가 100도, 아래턱의 경사도가 95도, 그 다음에 입술의 돌출도가 윗입술이 8mm, 아랫입술이 12mm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치상으로서 정확한 현재의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얼굴 전면에서의 어떤 비대칭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 기준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의 턱의 길이와 좌측의 턱의 길이를 재습니다. 그랬더니 65mm, 67.5mm로서 좌우의 차이가 2.5mm 나고요. 이런 경우에 좌측은 2.5mm 상방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좌측의 턱의 길이를 이렇게 직접 재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얼굴의 중심선에 비했을 때 윗니의 중심선이 우측으로 1mm 틀어져 있고요. 아랫니의 중심선이 좌측으로 6mm 틀어져 있고 턱끝이 5mm 틀어져 있습니다. 좌측으로. 그래서 이 정면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비대칭이 있는가를 이렇게 수치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3차원 CBCT를 촬영을 해서 그 촬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30초 안에 이렇게 빠르게 그 데이터를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공지능이 그 골격의 측면을 분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윗턱이 0.9mm 돌출되어 있고요. 우측은 그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턱은 4.2mm 돌출되어 있는데 우측은 마이너스 4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턱끝은 7.2mm 돌출되어 있고 평균은 마이너스 2.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턱과 아래턱 차이는 마이너스 3.3mm에 이어서 이 환자는 골격성 제3급 부종기압 환자이고 양악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은 요거 좀 전문적인 건데 얼굴이 좀 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28.98도의 각도를 갖고 있지만 평균의 22도보다 평균보다 커서 이 환자는 얼굴이 좀 긴 얼굴을 가진 그런 환자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 분석에서 얼마나 윗니와 아랫니와 턱끝이 그 변이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동이 되어 있는가를 봤을 때 윗니의 중심선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0.89, 그다음에 아랫니의 중심선은 왼쪽으로 0.89, 턱끝은 왼쪽으로 2.87mm 데비에이션 돼 있다. 그러니까 변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윗턱은 송곳니 기준으로 해서 87, 85에서 약 2mm의 경사도를 보이고 있고 상하계 제1대구치를 기준으로 해서 81.2, 80.6 해서 약 0.6mm 비대칭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러한 어떤 그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디자인을 해보고 그 디자인한 것을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는데 좀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그 수직 기준면을 설정하고요. 다음에 수평 기준면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직 기준면에 대한 그 앞골의 윗턱과 아래턱의 돌출도 또 후퇴도가 얼마인지 평균을 한국인의 평균을 제가 2016년 논문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을 참조해서 저희가 앞골을 얼마나 이동할지 전방으로 이동할지 후방으로 이동할지 그 방향과 양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시뮬레이션 한 거를 보시겠습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약간 윗턱도 좀 나와 있고요. 아래턱은 더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아래턱을 좀 넣게 되고요. 예, 좀 더 넣게 됩니다. 윗턱과 아래턱의 그 앞골의 경사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측면에 그 수술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정면에서도 정면에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을 얼굴의 중심선과 일치하면서 그 앞골의 이동량을 측면 이동량을 같이 고려해서 이렇게 수술 계획을 세워 볼 수 있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면에서의 수술 계획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최종적으로 수술 디자인한 결과를 이렇게 놓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 환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수술을 할 것입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충분히 환자분들이 납득했을 때 저희가 양악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끝났고요. 실제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술용 가이드, 서지컬 웨이퍼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 석고 모델을 떠서 그것을 잘라서 움직여서 이런 수술용 가이드를 손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많이 부정확하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번거로워서 요즘에는 이런 방법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3차원 CBCT 영상을 환자의 그 영상 데이터를 저희가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안 치아를 스캔하게 됩니다. 치아를 스캔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아 모형을 이러한 그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그 영상을 뜨게 되고요. 이런 그 영상을 얻어서 그 CBCT 스캔 데이터와 이미지와 이런 구강 스캔 이미지를 정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이러한 결과를 저희가 얻게 되고요. 이 이미지는 제가 아간명 성형 재건 외과학 제3판 텍스트북에서 좀 인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상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서저리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위치, 아까 제가 이제 그 평균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평균을 고려해서 우리가 원하는 상악골 이동을 먼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악골의 정상적인 위치가 저희 얼굴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상악골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차원으로 이제 움직여 놓은 다음에 움직여 놓은 악골을 그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 수술용 가이드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디자인하게 되고요. 우측의 그 이미지는 이것 또한 그 아간명 성형 재건 외과학 제3판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수술용 가이드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45도 측면이고 90도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가이드를 3차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그 가이드를 가지고 수술장에서 양악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끝난 다음에 구강암암외과에서 이제 양악 수술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 치과교정과에서 수술 후 마무리 교정을 시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수술 디자인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양악 수술을 위한 그 수술용 가이드를 만드는 과정은 저희 치과교정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구강암암 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협진해서 가장 좋은 그 상태를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뒤에서 많은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 그에서 저희가 마무리 교정을 할 때는 그 상악체열과 하악체열이 이제는 정밀하게 교합되도록 그 교정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남아 있는데 보통 양악 수술 후 4주에서 6주 후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양악 수술 직후부터는 이제 구강암 외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드레싱이라든지 수술 후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보시다가 4주에서 6주쯤 되면은 이제 교정과로 이제 가세요. 그래서 마무리 교정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 치과 교정과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 마무리 교정 치료 기간은 보통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증례를 연장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보면 수술 후 마무리 교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던 좌측 하방에 남아있던 그런 그 발치 공간이 거의 폐쇄가 다 되고 있고요. 윗니와 아랫니의 중심선이 맞고 그다음에 교합도 많이 정밀하게 맞고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양악수술 환자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걱턱 수술 대표적으로 저희가 양악수술할 때는 아까 이제 다섯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대개는 이제 주걱턱과 안면 비대칭 이유 때문에 양악수술 많이 받으시게 되고요. 이렇게 양악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보시면은 위턱이 많이 꺼져 있고요. 아래턱이 많이 나와 있고 안면에 비대칭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입안을 보시면 윗니와 아랫니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은 음식을 잘 씹어서 드실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안모도 좀 더 예쁘게 만들고 싶고 잘 씹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신 분입니다. 예, 자세한 과정은 이미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만을 좀 보여드리면 양악수술 3년 후에 저희가 다시 오시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면과 측면을 보시면 굉장히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외모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제주에 계신 분인데요. 제가 너무 수술이 잘 되어서 이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3년 후에 좀 자료를 떴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렸더니 기꺼이 응해 주셨고요. 이렇게 좋은 자료를 저희가 체득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사실은 2009년에 수술한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미국 임상교정치과 저널, 그러니까 JCO, Journal of Clinical Orthodontics라는 그런 좋은 논문에 실리기도 한 그러한 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입안을 보시죠. 아까 처음 상태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가 굉장히 정밀하게 잘 맞게 됐고요. 이 환자분은 이제 음식을 드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물론 일부 이제 저희가 치아가 많이 닳았거나 보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교합이 굉장히 안정되어서 씹는 기능을 확실하게 개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안면 비대칭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 전에 이렇게 입술이 많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옆모습에서 보실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입술이 많이 삐뚤어져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이미 1차적으로 발치 교정을 하고 저한테 내원을 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발치 교정을 했는데 이렇게 입술 삐뚤어진 게 전혀 개선이 안 됐다. 안면 비대칭이 전혀 개선이 안 됐다라고 호소하시면서 저한테 오셨고요. 이렇게 안면 비대칭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교정 치료만으로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그 진단을 받고 만약에 양악 수술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양악 수술을 받으셔서 개선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한테 이제 처음 왔을 때 이제 입안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윗니하고 아랫니의 중심선이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턱끝은 좌측으로 틀어졌는데 아랫니 중심선이 우측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교정하신 선생님이 우측 아래에 조그만 엄니를 발치를 하고요. 이를 우측으로 당기셨기 때문입니다. 치아를 당긴다 그래서 턱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치아하고 턱은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양악 수술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지 치아 교정을 통해서 개선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희 치과 교정과에 오시면 그걸 정밀하게 진단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양악 수술 3년 후에 저희가 자료를 체득했습니다. 입술 그 비대칭이 많이 개선이 됐죠. 100%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턱을 우측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쪽에 그 근육이 좀 이렇게 더 발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처음 수술이 끝났을 때는 여기가 더 볼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악 수술을 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그 얼굴의 연조직, 얼굴 근육과 살이 100% 대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좌측과 우측이
적응이 되면서 조직이 또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면서 비대칭이 개선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보시면은 구황래 사진 보시면 윗니와 아랫니의 중심선이 이제 완전히 맞았고요. 어금니에서의 교합도 굉장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뭐 이제 음식물을 씹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안모도 많이 개선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중심선이 맞고 있습니다. 예, 그 요 환자의 수술 직전의 CBCT, CT 영상하고요. 수술 직후에 CT 영상을 비교하는 사진을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위턱이 수평이 되고요. 그 얼굴의 그 중심선에 비해서 턱과 치아, 턱끝이 일치하는 이런 모습을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가 아름다움과 기능 두 마리 토끼를 잡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악 수술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데 양악 수술을 잘 받으시려면 치과 교정과 전문의와 구강암 외과 전문의가 협진이 잘 되는 병원에서 꼭 교정 치료 및 수술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악 수술을 받기 전에 그 철저한 진단, 또 치료 계획 또는 수술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의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담한 이후에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막상 치료에 들어가시면 환자분들은 그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또 지시, 또 권유,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잘 따라 주셔야 그 환자분들이 원하는 아름다움, 얼굴의 아름다움과 치아 기능을 개선하는데 개선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따라 주셔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름다움과 기능 두 마리 토끼를 잡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Q&A 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혹시 뭐 수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예, 이예니 답을 해주시죠. 이예니 선생님, 이갈이가 있다면 혹시 턱이 더 발달하거나 할 수 있나요? 이가 약해지나요? 마우스피스를 쓰기도 하는데 혹시 이갈이가 있을 때 양악 수술을 해야 할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갈이가 있으면은 턱이 더 발달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성장기에 있다면은 이게 이 턱 자체가 뭐 커진 이 뼈 자체가 커진다기보다는 이제 그 근육이 커지게 되죠. 근육이 커지게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뭐 그런 근육들이 성장에 더 크게 턱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근데 대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대세는 뭐 이미 그냥 유전적으로 다 그 턱이 어느 정도 크겠다라는 거는 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갈이가 있을 때 뭐 양악 수술을 뭐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뭐 이갈이가 뭐 양악 수술의 적응증은 아니고 만약 이제 그 이갈이를 제외하고 나서 이제 이 치아 앞골에 이제 부조화가 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뭐 비대칭이 있든지 주걱턱이 있든지 뭐 무턱이든지 이럴 경우에는 양악 수술을 뭐 이갈이에 상관없이 뭐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날씨가 추울 때 구강 건강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좀 다른 게 있을까요? 환절기나 그럴 때.
요거는 이제 구강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요즘에 이제 저희 그 치과에 그 턱관절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게 턱관절 장애는 이제 어깨라든지 목, 얼굴, 안면 근육의 긴장도와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이제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근육이 좀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턱관절 장애가 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 이제 스트레칭 운동이라든지 뜨거운 찜질 같은 거를 좀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턱관절 장애가 심하다, 통증이 심하다, 또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럴 때는 저희 치과나 치과교정과 또 구강외과도 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에 부종교합으로 인한 양악 수술을 대학병원에서 한 후 약 15년이 흘렀습니다. 교정 후 진행을 했었는데요. 혹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게 있을까요? 교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악 수술을 하신 분이든 아니면 그냥 교정 치료만 받으신 분이든 치아가 항상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장치를 지속적으로 쓰고 보통 교정 치료를 하신 분들은 입안에 그 고정식 유지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이제 끝까지 떼지 않고 두게 되는데요. 그게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탈락되면은 치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적인 관리는 지속적으로 1년에 한 2번씩 그 교정 전문의 선생님을 방문해서 체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악 수술에 대한 그 부분은 최영진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죠. 양악 수술은 사실은 하고 나서 이제 뼈가 다 붙었다면은 뭐 그냥 뭐 양악 수술 전이랑 동일하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강 관리나 이런 것들은 뭐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제 양악 수술 한 부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이제 체크는 뭐 1년에 한 번씩 뭐 2년에 한 번씩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저희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2년 지난 후에는 뭐 보통 치료 종결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수술 부위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관리할 필요는 이제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루비님이 혹시 양악 수술 후 뼈가 붓는 시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양악 수술 후에 우리가 아까 강의 자료에서도 한 4주에서 6주 후에 이제 교정 치료 시작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보통 4주가 돼야지 이제 가골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골 형성이 되고 보통 그러고 나서 좀 6주가 되면은 이제 뼈가 좀 단단하게 형성되는 시기.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뼈가 안정화되면은 교정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주에서 6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트님, 네. 돌출립 양악 수술을 하면 코가 높아 보일까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이게 돌출립을 이렇게 이제 전방부만 이제 잘라서 하는 그 안티리어 세그멘탈 오스테오토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돌출립을 양악 수술이 아니고 교정 치료로만 개선을 해도요. 상대적으로 코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또 만일에 턱이 많이 돌출되신 분이 입이 들어가면은 턱이 더 돌출되어 보이는 상대적인 그런 게 있어서 코가 높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예. 다음으로 이제 김정우님 양악 수술 후 음식을 씹을 때 턱에서 소리가 나는 느낌인데 수술이 잘 된 게 맞을까요? 이게 턱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우리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건데 사실은 양악 수술을 할 때 턱관절은 그대로 보존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턱관절은 우리가 사실 수술하는 부분에서 뭔가 뭐 잘못되거나 뭐 그럴 일은 없는데 아마 이게 양악 수술 후에 씹을 때면 턱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뭐 양악 수술과 별개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양악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더 잘 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전에 이제 턱에 이제 받았던 힘이 작았는데 이제 그게 커지면서 약간 소리가 난다는 건 디스크가 조금 빠졌다는 건데 조금 이 저작 작용을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좀 딱딱한 음식을 많이 뭐 드신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턱에서 소리가 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수술하고는 사실은 턱 관절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소리가 나던 사람은 그대로 수술 후에도 소리가 나고요. 보통 이제 수술 전에 소리가 안 났던 사람이 다시 나는 경우는 뭔가 이제 양 수술 후에 뭔가 잘 씹어서 아니면은 뭐 뭔가 내가 이갈이 습관이나 뭐 다른 습관 안 좋은 습관이 생겨서 그래서 턱에서 새로운 그런 소리가 나는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질문 이윤님, 예, 이윤님 양악 수술 하면 턱이 갸름해질 텐데 혹시 살처짐은 없는지 궁금해요. 뭐 요것도 사실은 이게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악 수술하면서 이제 뭐 같이 뭐 약간 윤곽 수술처럼 턱을 조금 잘라내는 수술을 하면은 뭐 일단은 갸름해집니다. 그게 이게 연조직이 일단은 그 뼈를 저희는 뼈를 수술하기 때문에 이제 뼈를 딱 수술하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연조직이 좀 붙는 따라오는 그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게 1년에서 2년 그 이상이 좀 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지방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살처짐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밑에 그 턱 밑 부분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지방 흡입술이나 이런 것들을 뭐 추가적으로 뭐 해주기도 합니다. 살처짐이 생길 수도 뭐 있어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술 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근육이면은 그게 결국에는 다시 붙을 거고 만약에 지방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나중에 뭐 지방 흡입술로 조금 처리를 뭐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양악 수술. 예, 안전한 11번. 양 수술이 안전한 수술인가요? 스케일이 커 보여요. 양 수술 근데 수술은 모든 수술은 사실은 뭐 합병증이 있고 뭐 부작용이 있고 감염이나 뭐 붓기나 뭐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이제 위험도는 있지만 뭐 예전에는 양악 수술이 조금 좀 뭐 사망하는 환자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수술 기법이라든지 우리가 많은 뭐 영상학적 자료 그리고 수술 전에 이 미리 수술을 해봄으로 통해서 그 3D 버추얼 서저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전과는 비교해서 많이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병원이기 때문에요. 대학병원에 있으면은 뭐 대처가 가능한 그런 뭐 다른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뭐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영희님, 네. 하영이 양악 수술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이게 양악 수술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일단은 뭐 막 이게 흔치는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 이제 양악 수술이 미용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양악 수술은 보험 적용이 비보험 수술로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양악 수술이 보험이 되는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뭐 반안면 외소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쪽 조금 귀가 이쪽 턱관절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선천성 질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증후군. 그렇죠. 증후군. 여러 네. 증후군, 외소증 뭐 그런 네. 증후군 그런 분들이 보통 양수술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분들은 뭐 대부분 양수술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팬더 씨, 꼭 구강암이나 외과 교정과가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아마 두 과가 있는 병원에 수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은 그게 좋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정과 선생님과 또 구강외과 선생님이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잘 그 협진해서 하실 수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수술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케이스 여기 시간 수술 아. 시간
케이스에 따라 대략적인 수술 시간은 우리가 이제 칼이 들어가고 나서 다 꼬매고 나올 때까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마취를 하고 이제 마취가 끝나고 마취 깨우고 이런 시간까지 합하면은 한 4시간 수술실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한 4시간 정도지만 대략적인 수술 시간은 여유롭게 한 3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가요? 노숙자님? 숙자님. 예. 숙자님. 네. 예. 턱관절이 지그재그로 열리고 닫히고 통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치료 목적 양악 적응인가요? 지그재그로 열리고 닫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턱관절은 사실 수술할 때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열리고 닫히고 통증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양악 수술을 하면서 교합이 좀 안정화되고 혹시라도 그 전에 뭐 교합 불안정하셨던 분이었다면 양악 수술을 통해서 조금 안정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증상이 좀 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밑에 그 비대칭도 심하고 이렇게 추가로 저기 올리셨는데 사실은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일단 이 비대칭 때문에 그 턱관절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저희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비대칭 심해서 턱관절 장애 온 경우에는 양악 수술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한 지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관리차 방문하려고 하는데 혹시 꼭 교정을 했던 치과를 가야 하나요? 예, 이건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교정 치료를 했던 치과 그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그 기록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료를 했던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제가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거기 갔더니 치과가 뭐 문을 닫고 없어졌더라 이런 이제 그래서 대학병원에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저희를 찾거나 아니면 다른 치과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분한테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현신님 안녕하세요. 아들이 18년 전에 양악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병원이 없어져서 검진은 안 받고 있어요. 계속 치료를 안 받아서 그런지 이가 점점 안쪽으로 오그라드는 느낌이에요. 그냥 있어도 되는지요? 이건 치아적인 문제인데요. 왜 그런지 요거는 지금 글로만 봐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 양악 수술하고 아마 그 치과 교정을 하셨던 그 병원이 있으니까 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아름다움과 기능 두 마리 토끼를 잡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까도 제가 그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렸지만 증례를 보여드렸지만 비대칭이 심하거나 주걱턱이 심한 경우에 치아 교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줄었지만 그래서 이것은 치과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단한 이후에 양악 수술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치아 교정만으로 이게 해결이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양악 수술은 뭐 두렵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양악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치아 교정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체해 보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치과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잘 상담하셔서 그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